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기존 추세 유지입니다. 기존 추세,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기존 추세 유지입니다. 다만 이제 변화의 가능성 정도는 있는데 아직 변화의 가능성만 보일 뿐이지 어떤 의미 있는 뭐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이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잘 보내자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죠. 뭐가 보여야 뭐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제가 뭐라고 말을 바꾸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딱히 지금 그런 움직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흐름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추세가 지속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증시가 조금 비리비리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죠. 지금 상승 중 눌림이 나타나는 거는 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탄력이 죽어버린 이 시장에 오히려 상승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방 전환의 어떤 약한 신호일 수도 있지만 조정이 근데 이게 이 강한 상승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오늘 지표 발표가 또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이런 게 좀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오른다 조금 내린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뭐 수박 겉핥기 정도 하면서 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나스닥 기존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러셀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하락할 때는 아시아 증시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좋고 러셀 지수가 안 좋으니까 아시아 증시 반응이 좋았습니다. 역시 대장이 제일이다. 대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이런 데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장이 오르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주의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그런 건 조금 좀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장은 IT 빅테크, 나스닥, 그죠? 반도체,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 대장주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장이 언제 바뀌냐면은 큰 위기가 나서 이제 시장이 한번 확 물갈이가 될 때 그때 이제 바뀌거든요. 그때 기존 대장이 죽으면서 새로운 대장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기존 대장이 바뀐다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존 대장이 뭐 비싸고 쏠림이 심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장은 대장이죠. 대장이 바뀐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대장의 중요성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반응들을 보였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던 그런 거라고요. 조정입니다. 조정. 상승 중 눌림. 뭐 물론 이거를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일단 뭐 하락으로 전환됐고 이걸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뭐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이런 더 급등을 부를 수 있다고요. 아직까지 이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가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시장이 아직까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인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처음으로 붕괴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반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고 있죠.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장대항공 온몸으로 받아내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죠? 현금을 좀 들고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렇게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제 여기 끝에서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겠죠. 이제 하방 진입을 할 때요. 뭐 물론 아직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해야 되냐? 아직 모르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흐름이 끝났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은 있는 거 맞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축축 처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일단 올라오는 흐름이 또 죽은 건 아니니까 또 당장 또 여기서 하방 베팅 해본다? 그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죠. 어쨌든 뭐 제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투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 어딘가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계 증시의 기존의 추세가 강하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와 봐야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이 흐름 혹은 지난 몇 주간 만들어 놓은 저항 또 그리고 여기 역사적 저항 이런 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뭐 강하게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이 정도 모습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는 오늘 뭐 일단 전일 그 단기낙폭 과대, 뭐 전일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뭐 특별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하락이 둔화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하락이 둔화되면서 눈치를 볼 겁니다. 좀 강하면은 의미 있게 반등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약하면 계속해서 옆으로 기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아직은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가 빠지는데 특별한 뭐 어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요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봤더라? 여기서 봤던가? 예, 여기 나와 있죠. 중국 반등 시점 지연의 이유라고 해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라고 써 있거든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만 총통, 선거 리스크, 중국 정부 후속 정책이 미진하고, 관망세에 각종 전염병 우려에 지표 부진에 부동산 부진. 그리고 어제였나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조정을 했죠. 부정적이라고 조정한 것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호재가 없다. 그래서 증시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각종 어떤 기술적인 투기성 이런 것까지 더해서 중국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미국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미국 금융시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 압도적으로 선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GDP 2등인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금융시장이잖아요. 어쨌든 주식시장은요, 그죠? 여기선 미국의 입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미국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도 결과적으로요. 미국 금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반등해주고 여기 조금이라도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도 또 줄줄줄줄 또 흘러내릴 것 같고, 사실 그잖아요.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 중국 경기 둔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세계 경제에 큰 부담 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증시도 자연히 미국 금리 올라가면은 또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딱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줄줄줄줄줄 하향 안정을 보여준다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하향 안정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중국 증시도 조금 좀 여기서 반등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모르겠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매수세는 안 보인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여튼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고점을 갱신했어요.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저의 표현으로 이제 대응하기는 정말 쉬워진 그런 상황이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오버슈팅의 엄청난 심하다. 야, 쏠림이 심해도 이렇게 심하냐. 3달 동안 빠진 거를 한 달 만에 올라가는, 그죠? 좀 하여튼 쏠림이 너무 심해서 이런 건 톡 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막상 사실 지금 굉장히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기서 1, 2%더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그제서야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쏠림이 너무 심해져서 이런 거는 이 위쪽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을 높였네라고 해도 그다지 큰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를 얼마나 못 넘었습니까? 여기를 못 넘어간 지가 몇 달 동안 여기를 못 넘는데 이거를 이제 단 몇 거래 만에 넘었다. 일단 지금은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이거 좀 후폭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폭풍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이거였나? 여기서 나왔던 건가?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그냥 이제 좀 어떤 좀 인문학적 차원, 어떤 문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제도권의 언어로 표현을 한번 들었습니다. GS니까 골드만삭스의 어떤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하방으로 치우친 스큐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요렇다. 그래서 한동안 상승의 촉매제 중 하나였던 CTA가 이제 매도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변화가 됐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과하면 그게 또 반대쪽으로 쏠림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제도권의 언어로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뭐 글로벌 시장의 큰 상승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CTA 비대칭 스큐가 확실하게 하방으로 치우쳤다. 하락장에서는 무려 200빌리언을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 하나만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 한번 뭐 잘 이해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인문학적 차원에서 문과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쏠림이 심하면은 안 된다. 쏠림이 심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죠? 뭐 다 봤죠? 오늘 저기 아시아 증시 장중에 어쨌든 달러가 뭐 전반적으로 어때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심해 볼 만한 점이에요. 의심해 볼 만한 점. 야, 금리나 기대감이라 그러는데 달러가 왜 이리 강하냐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아침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의심을 해볼 만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그 위안화가 이제 어제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거 저기 달러 위안 환율이죠. 달러 위안 환율인데 중요한 라인을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지지력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 검증. 상승 중 눌림의 관점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주요국 통화가 왜 세상이 좋아질 거라면 이렇게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려고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돌파 한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바닥 하나, 그리고 고점 살짝 높이고 있으니까 쌍바닥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상승 추세로의 아직 탄력을 받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이런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만 이렇게 잘 소화를 한다면은 여기서 올라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 정도까지. 왜냐면 여긴 별로 지지력이 없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안화죠. 이게 보시다시피 위안화라면은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오면 중국 증시가 이게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인데,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데 있어서 환율이 일단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 정도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달러 엔 환율인데요. 요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은 요즘에 보시면 어젯밤에도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엔화는 잘 안 죽네. 이거 혹시 반등하려는 게 아닐까?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너무 최근에 하락이 강한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있으니, 약간 좀 배신하려는 냄새를 좀 풍기고 있으니 10년물 금리도 어쩌면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기존 추세는 유지입니다. 기존 추세는 답답하지만 유지예요.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이 반기를 드는 것들이 좀 하나씩은 있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체크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움직임도 너무 둔화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점들, 의심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뭐 매일매일 비상근무를 저는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자산들 좀 보자면은 뭐 N1 이런 거 좀 잠깐 볼까요? N1 보시면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렸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 6개월 넘게 지켰던 자리인데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독일 증시 봤죠? 독일 증시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넘지 못했던 이 저항을 이렇게 돌파 한착한 거는 이건 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 그에 비하면은 우리 저기 N1 환율 이런 거는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무거운 저항이니까 밀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참고적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예,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오늘 환율은 뭘 했냐면은 어제 돌파 안착한 1307원이라는 자리, 어제 등장한 양봉의 진위, 이제 이 양봉을 검증을 한 거고요. 야, 오늘 이 정도 매수세 확인했으면 아무리 음봉이더라도 이 정도면 어제 상승한 거 진심이죠? 진심인 거 확인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제 사실 뭐 검증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사실 어제 이 1307원을 돌파 안착한 게 흐름이 좀 검증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좀 믿음직해 보여서 검증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이 돌파 안착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이게 환율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봉의 길이가 다 길잖아요. 예전에 이런 봉이 짧았던 구간에 비하면 봉의 길이가 길잖아요. 요즘에 이런 변동성을,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흐름은 충분히 1307원을 돌파 안착했다라고 믿을만 해서, 그래서 딱히 뭐 검증이라는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오늘 검증까지 이렇게 잘 마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수상한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우면 한국 증시가 제일 먼저 오르고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일 텐데, 일단은 저런 것들은 좀 수상한 점이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뭐 바닥은 확실히 만들었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높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지난번에 지지선, 어떤 추세선을 터치 안 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 압력을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 코스피는 좀 서운했네요. 그죠? 오늘 코스피는 뭐 보시다시피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 박스권이에요. 아직까지 박스권이라 오늘 일단은 급락의 위험을 이제 뭐 살짝은 벗겨내긴 했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그죠? 여전히 좀 시장이 어떻게 급락의 위험을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급락의 그림자가 또 살살살살 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위험한 순간이긴 해요. 오늘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박스권 하단이 붕괴되면 어디까지 목표치 열린댔죠? 한 328까지 하락 목표치 열리기 때문에 또 급락도 할 수 있다. 또 위험한 상황 됐어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아무튼 내가 뭘 할 생각이 없으면, 나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하방 베팅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주식을 살 거다,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뭐 할 생각이 없다,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어쨌든 좀 편안하게 시간 잘 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우리가 비상근무를 쓴 지가 11월 중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거의 한 달 돼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 한 평상시에 이 많은 시간을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기가 빨립니다. 가능한 한 좀 그런 건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스스로. 하여튼 근데 지금 한국 증시 사실 이쪽 부근에서 하방 진입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순간이긴 하죠. 그죠? 하여튼 최근에 여기서 진입해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난 이미 예전에 잡아놨고, 아니면 나는 애초에 수익이 많이 깔려있든, 아니면 손해가 많이 깔려있든, 어쨌든 나는 계좌를 손댈 생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시원하게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면 굳이 이런 거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물론 말씀드리다시피 손해는 깔고 앉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손해 깔고 앉았더라도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난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냥 볼 필요 없죠. 어차피 내가 안 움직이기로 마음 먹었는데 뭐 한다고 주식 보면서 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는 이미 오래전에 뭔가 하나 해놓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낮에는 그냥 가끔씩 핸드폰으로 이렇게 선물 지수나 잠깐씩 하루에 몇 번 정도 체크하지, 한국 증시 신경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어차피 박스권이라 갖고 신경 안 쓸 이유도 있고, 박스권이니까 제가 여기서 뭘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아예 거의 관심도 안 줍니다. 한국 증시는요. 이것도 박스권이고 저것도 박스권이고, 그러니까 딱히 신경 안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밤에만 그것도 잠깐만 엄청나게 집중하고 딱 끊고 그냥 자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또 다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집중을 하루에 딱 정해진 그 몇 시간만 굉장히 딱 집중을 하고 그냥 딱 치워버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계속 깨서 보면 좋은데 솔직히 뭐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웬만하면 손절 걸고 자고 이렇긴 하는데, 하여튼 장 초반에 한 2시간 이 정도는 조금 좀 집중해서, 보통 한 새벽 1시 이 정도까지는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죠. 그때만 반짝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빨리 끄고 자버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좀 이 저만의 어떤 뭐 정신건강 관리법이랄까 뭐 그런 건데, 모든 분께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 참고로 저는 그렇게 한다. 참고하실 분들은 뭐 참고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5분봉인데 여기가 이제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지금 어제 고점 부근을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전일 고점을 돌파한 짝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장 초반에 뭐 원웨이 상승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가능한데,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죠. 16,000도 저항이고 16,050도 저항이고 16,100도 저항이고, 또 그리고 저기 위에 16,200도 저항이고, 저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으니 급등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집중하지 말자. 미국 증시 개장이 밤 11시 반인데 오후 4시부터 지금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해봐야 어차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어쨌든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어쨌든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전일 고점 돌파한 착하고 이렇게 레벨업에서 시작하는 거는 강한 매수세 등장을 의미하는 거다. 대신에 원웨이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긴 한데, 근데 위쪽에 저항이 많아서 되돌려질 수도 있으니 어쨌든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서야 된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값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ADP 고용지표 발표되잖아요. 이거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시가는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미국 증시가 시작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DP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예 뭐 주식 생각도 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본인만의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뭐 사실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라면은 뭐 그래도 뭐 끝까지 좀 장을 마감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이러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제 그보다 이제 어쨌든 몸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 그 밤에 좀 빨리 자자라는 입장이라서 아무튼 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빨리 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장 초반에 빨리 분위기가 파악이 돼야 내가 빨리 자든가 아니면 좀 더 보든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저는 한두 시간만 겁나게 집중을 해서 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하루 종일은 그냥 뭐 주식 생각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과 관련된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주식이라는 생각을 뭐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지금 중요한 때긴 하죠. 그죠? 중요한 때라서 단 이제 그 순간만은 정말 열심히 봅니다. 그 순간만은요. 오늘 밤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ADP 고용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중에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런 엄청난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볼 생각이 있고요. 오늘 밤에도 또 뭔가 또 깔짝깔짝 또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지금 나스닥 하방 베팅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전히 이 아래쪽에서, 여전히 분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축축축 처지는 게 이게 아직 극복이 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축축 처지면서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돌릴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되돌려지면 이제 이 매도세가 가속화되면서 생각보다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